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지수. 오전장 4,700선도 돌파한 지수는요. 돌파 직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보합권에서 횡보하더니 마감 직전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쉬어가도 또 다시 4,800을 향해 급등해도 너무나 이해가 되는 시장. 수요일장을 포인트 3개로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사상 첫 4,700 돌파 후 횡보하더니 다시 급등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 구간 4,715포인트까지 찍었던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을 한 시장을 보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외국인이 선물한 순매도를 2천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물량도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인 매도 양상이 이때부터 좀 거세지기 시작했고 그래도 코스피는 저평가다. 12개월 선행 PER이 10배 수준이다. 이렇게 밸류상 부담은 크지 않으니 그나마 제한적이었던 자금이 수급은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들을 쏙쏙 찾아 들어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며 장중 14만 전자 회복해줬고요.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상승. 오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대형주가 잘 갔으니 그 그룹주 지배구조를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 기아, 삼성물산, 지주사 CJ, 두산, SK, LS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 쪽에선 LS 일렉트릭 개별 이슈 속에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지수의 추가 하락 제한적이더니 막판 들어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포인트 2. 그런데 환율 급등과 맞물리며 나오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 지속 괜찮은 걸까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오늘 1,479원까지 다시 올라온 환율. 방어선을 좀 다시금 위협하는 환율 움직임에 현물 시장에선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 물량은요, 그동안 급등했던 하이닉스, 현대차 그룹, 삼성 SDI, 한화오션 같이 조선, 방산, 자동차, 2차 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시장의 에너지가 뜨거워도 정책과 매크로는 거스를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또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며 가드를 어느 정도는 올리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환율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잠시 후 고민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3, 주 한화의 인적 분할 소식입니다. 하나그룹 관심 있으셨던 분들 다 예상하셨을 겁니다. 하나그룹은 이제 방산, 조선, 금융 이쪽 국가 인프라, 안보 중심, 안정적 캐시카 확보된 곳을 묶어서 존속법인으로 그리고 첨단 소재, 우주, 소비재 쪽 묶어서 성장성, 스토리 담당하는 쪽 묶어서 신설 법인으로 인적 분할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업 성격 완전 다른 두 축을 분리한 것입니다. 시장은 복잡했던 지주구조 해소되겠구나 평가하며 지주사 한화 12만 원 돌파했고요. 과거 모든 매물대 소화하며 새로운 밸류에이션 기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본인 목 확실히 챙겨 독립하니 다시 한화 유통 쪽 재평가되겠구나라고 후한 점수를 줍니다. 한화 갤러리아가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수요일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 4,715.7포인트까지 장 마감 직전에 다시금 찍으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수입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그래도 선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원전 쪽 삼성물산,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미반도체, LS일렉트릭, 현대건설, 주두산이 지금 섹터 내에서 선전을 해주면서 큰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너무나 빠르게 도는 것이 오늘의 특징 또 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오전장 뒤로 하고 오후 들어선 그래도 상승해서 굳히기 전략 들어가더니 막판 들어서 힘을 더 세게 내주고 있는 지수 현재는 0.4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의 흐름은 코스피 대비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매도로 게임이라든지 일부 화장품주의 상승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군 약세를 보이며 시총 1위부터 4위 종목 모두 빠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반도체 소재, 자동차 부품, 로봇, 자율주행 쪽에서 일부 종목만 상승하고 있지 전반적으로 지수를 돌려 세울 수 있는 힘은 부족합니다. 왜냐? 2차 전지, 바이오 쪽에서 수급 공백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37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낙폭 일부 조금 만회했습니다만 0.95%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팔자 행렬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7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600억 원 매도 우위. 그나마 거래소에서 지수 상승 견인해주는 건 기관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 물량 4,300억 원 가까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한화의 인적 분할 소식입니다. 그동안 한화 항상 같은 평가를 받았죠. 이 그룹 안에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금융도 있고 미래기술, 유통까지 있는데 사업 구조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사업하고 있는 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그룹이 정확하게 얼마짜리 회사인지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그동안 받았던 지주사 디스카운트였습니다. 이번 인적 분할로 이 문제 정면 돌파한 한화. 오늘은 당장 지주사와 3남의 한화갤러리아가 초급등, 1남의 조선방사는 조용한 모습인데요. 자, 우리는 분할 이후, 한화그룹의 분할 이후 어떤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부터라도 빨리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콜을 통해 오늘장을 또 빈틈없이 정리해봅니다. 수요일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해보죠. 24인베스트먼트 손상현 팀장 그리고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의 저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감 직전 또 한 번 힘을 내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 그러나 너무나 소외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를 우리는 또 한 번 마주하게 됐는데요. 오전장과 오후장 나눠서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죽지 않았던 섹터, 오전장부터 대표적으로 원전을 꼽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현대건설의 아웃퍼폼 눈에 띄었다면 오늘은 한전기술에게 그 바톤 터치가 이어집니다. 어제는 또 한국전력이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한전기술의 날로 현재 이 시각 8% 넘게 시세 분출해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가 하락하는 건 아니죠. 동반 상승하고 있는 원전 섹터. 그리고 로봇주는 사실 모든 종목이 다 급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종목만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뉴로메카, 삼성이 지분 투자 더 확대했다라는 소식 속에 뉴로메카가 또 한 번 상승은 하고 있지만 오후 들어서 25% 급등 양상, 상승폭 둔화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급등 양상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또 유진로봇, KNR 시스템 같은 종목들 오늘 후한 점수 받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순환매는 오늘도 지속됩니다.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갔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특히 시장은 보고 있는 종목 기아, 삼성물산, LS일렉트릭인 걸까요? 이 대표 대형주의 또 시세가 강하게 쏠리는 모습 특징적으로 포착해 볼 수 있고요. 저평가 반도체라고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코스피가 잘 갈 거다라고 외치고 계신 분들의 주장은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더 싸다라는 주장에서인데요. 이 반도체 안에서도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는 쪽, DB하이텍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SK 쪽에 태시본더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또 한 번 시세 분출, OCI는 반도체 모멘텀 붙으면서 오늘 또 오후 들어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3% 급등 중에 있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로봇주를 향해 보겠습니다. 대형주의 바톤 터치 순환매 장세 속 코스닥에서는 지수는 조용해도 로봇주의 변동성 매우 극심한데요. 어제 오후장부터 포스코그룹 밸류체인 부각되더니 갑자기 다크호스로 떠오른 뉴로메카, 삼성 자산운용이 지분을 대거 확대했다는 소식에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강했고 마감 직전에 또 힘을 내주고 있고 유진로봇은 자율주행 쪽 로봇 모멘텀 특화된 기업이고요. 오늘 또 원전 해체 로봇 플랫폼 사업 수주했다는 소식 들려준 KNR 시스템, 이제 로봇 플러스 원전 모멘텀이 붙자 11월 전고점 수준에 또 한 발짝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싼 종목 자꾸 찾는 것 같아요. 로봇에서도 우리 싼 종목을 찾아보자고요. 손창현 팀장님, 여전히 싼 로봇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간 로봇주들보다 역시 이제 많이 아직까지도 못 오른 종목을 좀 찾아봐서 선정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이제 포스코 DX는 이제 포스코 그룹 쪽에 SI 관련된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일본의 야스카라고 하는 로봇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회사, 로봇 회사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못 올랐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제 로봇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로봇을 전담을 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라고 꼽아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TXR 로보틱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TXR 로보틱스는 유진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유진그룹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룹사에 대한 성격을 보시면 건설 사업과 금융 사업으로 유지가 많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건설 쪽에서의 로봇에 대한 확대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중국 업체로 다양한 로봇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도 제가 봤을 때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에 로봇만 주구장창 사업을 했었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덜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롭게 로봇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로봇 사업이 어느 정도 정점을 간다라고 보면 다른 사업으로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카메라나 반도체 그리고 MLCC나 2차 전지 쪽 관련돼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뭐 그제 얘기해드렸던 뭐 삼성전기나 그리고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DBI텍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도 이제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점에서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시장에서 KH 바텍이라든지 오늘 또 대표적으로 KNR 시스템 같은 거 보면은 로봇인데 우리 뭐 힌지도 해요. 로봇인데 원전도 잘해요라는 이제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에 더욱더 후한 점수를 주는 시장이니만큼 관련해서 유진그룹이 또 뒷배경이 돼주고 있는 TXR 로보틱스를 한번 주목해보자. 또 확장해서 삼성전기까지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요. 다 개별 이슈긴 한데 오늘 지주사의 상승 어쩌면 대형주요 순환매성으로 또 나타나는 상승의 에너지 아닐까도 싶습니다. 지주사들 상대적으로 그동안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또 한화가 오늘 때마침 인적 분할을 발표하고 LS 쪽도 오늘 개별 이슈 있었죠. 여기에다가 주두산도 원전이 죽지 않으니 주두산, 뭐 반도체, 원전 다 붙습니다. 모멘텀, 내러티브 훌륭하죠. CJ도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다라고 평가받으며 지주사 쪽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인적 분할, 한화그룹의 인적 분할 이슈 속에 오늘 한화 갤러리아가 오전부터 상한가 직행에 성공.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는 현대백화점, 신세계 두 쌍두마차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 백화점 상승 테마로 묶어봤습니다. 미용 쪽에서는요. 그동안 그렇게 조용하던 지금 실리콘2가 오늘 반등해주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그동안의 하락 뒤로 하고 오늘은 반등의 고개를 들고 있고요. 일부 미용 쪽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캠은 오류입니다. 엔캠은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실리콘2, 파마리서치, 일부 보톡스 쪽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건 HD한국 조선해양, 한화오션, HJ중공업 같이 그동안 급등했던 조선주가 되겠습니다. 5장에서의 질문입니다. 지주사 한화, 두산을 향해 보죠. 대형주의 순환매가 이렇게 차례로 도는 시장, 오늘은 기존 방산, 원전의 수급 공백을요. 아니죠. 원전은 오르고 있죠. 조선 쪽의 수급 공백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저평가 종목, 저평가 대형주가 메꿔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주사 한화는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고 두산은 원전 내러티브 다시금 튼튼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두 기업의 후한 점수를 보고 우리는 어떤 지주사에 지금이라도 주목해보면 좋을지 황주명 대표님의 의견은요? 네, 둘 다 정말 좋은 지주사입니다. 하나, 두산 모두 다 좋고요. 제가 1등이 전력난이고 2등이 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1등주와 2등주가 다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는 영리한 방법을 썼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와 역대급 주주환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썼습니다. 자, 일단 하나급등에 대해서는 인적 분할 소식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2026년에 담긴 파격적인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인적 분할의 묘수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일단 방산과 조선 에너지 중심을 핵심 키워드로 두고 존속법인으로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테크라든지 라이프 중심을 신서법인으로 둠으로써 어떤 존속법인의 핵심 모멘텀 가치를 모두 다 몰아넣는 전략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셉니다. 5.9%의 지금 자사주 즉시 소각과 그다음 배당금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0원 단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각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인적 분할 전까지는 어떤 이런 강력한
묘수 모멘텀으로 강력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죠. 일단 전력난과 AI,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많은 사업부들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전력난 올해 꼭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또 반도체 같은 경우 두산 테스나입니다. 후공정 부분에서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됐고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단기적으로는 하나가 빠를 수 있다. 일단은 강력한 묘수책을 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모멘텀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한화, 그다음에 눌림 공략에서는 두산으로 전략을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키워드는 전력이 될 수 있으니 여전히 두산의 전고점 수준이었던 100만 원 돌파도 무난하게 가능하겠네요. 기노후보로는. 네, 시간이 지나면 100만 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 하나와 그리고 지주사 두산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황주명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 오르고 하락하는 종목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업 앤 다운으로 넘어가 보시죠.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톱파볼까요? 한화 갤러리아, 천일고속, 동양고속, DYP, 그리고 지주사 한화가 급등하고 있는데 4개의 종목이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요. 반도체 모멘텀까지 붙은 태양광, OCI가 12% 급등,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두 자릿수 상승률 시현해주고 있고 한화생명이 지금 9% 넘게 급등, 대한유화도 9.9%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사 안에서는 우리 다시 재평가해야 되겠네라는 쪽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 이제 금융 쪽 그리고 하나 유통 쪽 갤러리아 그리고 지주사 한화가 초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 안에서 현재 이 시각 성문전자가 9% 넘게 빠지고 있고 조선 쪽 다 하방 압력 받습니다. HD현대 마린엔진, 한국조선해양, MNC솔루션, 하나오션, 한국카본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재임은 한전기술을 향해 보죠. 지난주 현대건설이 초급등했던 원전주의 순환매, 어제는 한국전력, 오늘은 한전기술로 옮겨붙는데요. 한전기술을 원전 사이클에서 가장 앞단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수주에 성공을 하면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EPC 작업 들어가고 EPC 거쳐서 기자재 제작하는 순서로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원전 설계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공기업이 바로 한전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워낙 증권사 리포트 보면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BHI, 가스터빈 얘기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 같은데 글쎄요. 원전에서 한전기술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전기술을 직접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건 수익을 좀 많이 낼 건지 아니면 시장에 좀 투자를 할 건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ETF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ETF 중에 일단 기초자산으로 두고 있는 기업 일단 ETF를 좀 찾아보니까 코덱스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K원자력 SMR이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여기는 기초자산이 60%가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그리고 그리고 BHI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타이거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을 하는 코리아 원자력 관련된 상품인데 여기도 이제 기초자산이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이 62%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종목을 합쳐서 교집합적인 부분의 기초자산에 있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좀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ETF를 좀 매수를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전 관련돼서는 국내에서도 계속 관련된 니즈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부에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결국에는 원전 2기와 SMR 1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원전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단 단기보다는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 대표 ETF들은 현대건설과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중이 높다고 하니까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투자 성향상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한전 기술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의 긴 호흡성,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점쳐지지만 ETF 투자도 우리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아즈넥스텍 그리고 썸에이지, 한국정밀기계, 로맨스, NBR모션,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이렇게 지수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10종목이 상한가 지킹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하락률 상위 종목 안에서는 현재 이 시각 한국 PIM, 안트로젠, 한국첨단소재,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의 질문, 실리콘2를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조정을 받고 있는 실리콘2, K뷰티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화장품주의 인덱스로 평가받았던 실리콘2가 오늘 모처럼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보면 최근 7.7%까지 다시 올라와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는 하고 있으나 글쎄요, 워낙 시장이 코스피 대형주를 외치고 있고 코스피가 저평가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오늘 이렇게 화장품 대장주 실리콘2가 반등을 해도 지금 좀 들어갈 타이밍은 다음번을 노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화장품 대장 실리콘2 황주명 대표님. 네, 실리콘2는 대한민국의 화장품에 대한 기업에 대한 평가와 밸류를 바꾸는 회사입니다. 사실 화장품은 제조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잘 유통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만들었고요. 실리콘2가 이제 수출의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사실 실리콘2 같은 경우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이나 수급적으로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세 가지 관점으로 실리콘2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은 밸류에이션이고요. 2번은 수급의 실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다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종목은 성장주였는데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펄이 10에서 15구간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로 평가가 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화장품 브랜드들이 유행에 민감하지만 유통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취한다면 언제든지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간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외국인이 조용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은데 외국인 7.7%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빠르게 반등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방 경직성을 만들면서 안정화 단계로 만드는 수급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다변화인데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원래 포커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을 넘어서 멕시코까지 나아가면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새로운 지역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국가 성장 모멘텀을 만들면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는 화장품이 살짝 비껴나가 있습니다. 사실 워낙 IT, 로봇, 전력난 쪽에 테마가 세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갈 때는 조금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안정주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다시 순환매가 돌아왔을 경우에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적인 매력적은 4만 원대 이하에서 만약 접근해서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방 경직이 만들어져 있다. 다만 조금 속도가 아쉽기 때문에 분할 그리고 스윙 중장기로 봐야 될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2 및 지금 화장품주 관련해서 전반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3시 24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며 9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간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0.87% 상승, 4,733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나 활짝 더 웃지 못한 건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오늘 940개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0.73% 하락, 942선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그룹 다시 재조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반응해주고 있는 건 유통 쪽 하나갤러리아, 지주사 한화, 여기에다가 한화생명, 하나금융 쪽이었습니다. 이 현상이 지속될지 오늘 조선주에 또 낙폭 보고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이슈로 인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에 이제 하나그룹 내에서 돈 되는 쪽으로 이제 관련된 사업을 좀 몰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성장성적인 부분을 좀 나눠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오늘 조선 관련된 종목들과 일단 전반적인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스켓으로 다른 쪽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못 올랐었던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그룹 내에서는 이제 하나 갤러리아라든지 이 관련된 종목에 대한 상승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만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하나 그룹 내에서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그룹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이번 주간이었는데 비만 치료제 국내 관련 종목들이 왜 이렇게 투심이 위축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빅파마 쪽 모두 비만 치료제 쪽에 시선이 쏠렸다. 뉴스만 보면은 완전 파티거든요. 그런데 팩트론 D&D 파마텍 이거 너무 낙폭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단지 바이오의 차례가 안 와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황준용 대표님? 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매개세 자체가 워낙 셉니다. 지금 AI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AI 로봇 쪽으로 시장에 대한 확대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소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슈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만, 이제는 병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두각을 다시 받고 나면 재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CES에 나왔던 종목들 좀 면면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낙폭과대됐던 종목들 펩트로나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재 반등에 대한 기대치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CES에서 참조했던 Y2 솔루션의 망막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개별 종목들이 CES가 아니죠. 저희가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어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개별 종목도 체크해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급등에 한번 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은 2차 전지가 아니라 AI 회로박 사업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 AI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을 선언한 건데 오늘 주가가 화답해 줍니다. 10% 급등인데요. 주가 다시금 본격적인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관련돼서 실적이 아직까지 크게 부각이 되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2차 전지를 떠나서 일단 전자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 관련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런 점에서 가격적인 매력까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무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적자폭이 컸지만 올해부터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AI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를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해는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혼조 양상으로 마감되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4,700을 넘어섰습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에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거래소에서는 대형주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로 순환매가 도는 키맞추기 장세가 포착됐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수 고공행진 속 저평가 주식 찾기였습니다. 수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개장과 마감에서 양지수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은 일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죠.
하락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조금 키워가던 코스피 오후장엔 반등에 나섰습니다. 장 마감 직전까지 상승폭 키워냈는데요. 장중 4,700선을 넘어섰죠. 현재 0.65% 오르면서 4,723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정도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950선을 넘지 못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940선이 위태로웠는데 현재는 0.7% 하락하면서 942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쉬어가나 싶었더니 9거래일 연속 올라준 코스피였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았는데요. 특징적이었던 주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지주사였습니다. 오늘은 지주사들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들로 주가 상승 탄력 받았는데요. 먼저 하나그룹주 오늘 가장 강합니다. 인적 분할 소식이 전해졌고 컨퍼런스 콜도 진행이 됐죠. 하나그룹이 방산과 조선해양, 에너지 등과 테크와 라이프 부문으로 하나를 인적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 확대에 나선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 이후에 그룹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한화의 주가 불기둥을 뿜었죠. 25.3%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한화생명이나 한화비전들 10% 이상 오르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상승폭 점차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장 LS의 주가도 강했죠. LS 일렉트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LS 주가 힘을 받아갔는데요. 올해 전반적인 전력기기 수요가 견조하고 북미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LS에 대해서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는데요. LS는 5.7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산도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현재 가파르게 상승폭 이어갔고요. 8%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주사의 수급이 집중됐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등 그룹주 주가도 견조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백화점입니다. 최근 시장의 관심이 유통주에서 다소 멀어져 있었는데요. 오늘은 백화점주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고환율에 또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최근 소비가 위축된 국면에서도 백화점만은 매출 성장을 보였던 뉴스가 나왔는데요. 유통업종에서 백화점이 유일하게 성장했다면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패션과 명품 등에서 호조를 보였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LS증권은 백화점이 올해 유통업 내 가장 견고한 업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키움증권도 내수 소비 심리 호조 그리고 외국인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올 1분기도 매출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관련주 주가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5.5% 상승하며 가장 강했고요. 신세계와 롯데쇼핑, 대구백화점도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반도체 장비주였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ICT 분야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년 수출액이 전년보다 12.4%나 증가를 했고요. 이는 반도체와 SSD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수출 호조와 수요 급증 소식에 오늘 반도체 장비주 특히 강했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 TC본더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2.65%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약 97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또 SSD 관련주인 하나마이크론도 주가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았습니다. 현재 4.9% 오르면서 28,8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섹터 보겠습니다. 하락했던 섹터는 조선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조선주 주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LNG 운반선 슈퍼사이클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 그리고 미국의 군비 증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조선주 주가 꾸준히 올라줬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선 3사와 조선 기자재주 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3사 주가 하락폭이 좀 거세고요. HD 현대 마린엔진도 8.4% 이상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5.2% 하락으로 주가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9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였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면서 우리는 4,700선을 드디어 넘어내며 마감했는데요.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우증 씨와 함께 해주시죠.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교보증권 위재현 선임연구원과 함께 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아직도 좀 부담스러운 수준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1,479원까지 찍었던 환율이 그래도 그나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장중 동향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8원 오른 1,477.5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여전히 하단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CPI는 근원물가 중심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지난 10월과 11월 데이터 공백으로 인해 왜곡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감안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발표된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하반기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수급 문제도 계속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늘도 6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고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환전 수요도 유입되며 달러 매수 우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이틀과 같은 과도한 환율 상승 속도는 다소 조절되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승의 한 축을 주도했던 일본 엔화의 경우 달러당 159엔 중반까지 상승하자 일본은행의 실 개입 우려가 나왔고 국내 또한 1,480원에서 국민연금 환해지 물량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환율 상단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 환율은 1,475원과 1,480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와 PPI가 발표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데이터에 대한 시장 신뢰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일방적인 외환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의 경우 외환당국 관계자들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